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이계호 교수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이 단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라는 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외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각자가 갖고 있는 면역력을 원래대로 회복하고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각자가 면역력을 어떻게 회복하고 유지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면역력 하게 되면 말이죠, 면역세포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체의 장기 중에서 장의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원래대로 회복하고자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장 건강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장 건강이 좋은지 나쁜지는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변비나 설사가 너무 심하다. 장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둘째, 자기의 변 냄새나 방귀 냄새가 너무 독하다. 고기를 먹게 되면은 고기 속에 이제 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독한 냄새 나는데 그것 이상으로 도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심한 악취가 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장 건강이 나쁘다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장 건강을 원래대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물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 전체의 수면, 물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70%예요. 우리 인체의 70% 차지하고 있는 물인데, 이 물이 여러분들의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빠져나간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예요. 우리 인체가 토양, 흙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흙이 있는데 물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면 그 흙이 뭐가 됩니까? 결국 그 지역은 사막이 되어버리죠. 사막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막이에요. 물론 중동같이 파보면은 기름도 나오고 해가지고 돈은 벌 수 있겠지만 뭐예요? 그 중동 사막의 특징이 뭐죠? 생명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도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이 우리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갔으면 빠져나간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 만약에 물이 빠져나갔는데 보충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체는 혈액이나 체액의 농도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체액은 혈액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뭘 하죠? 첫째, 영양성분을 공급해 줍니다. 둘째,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배출해 줍니다. 셋째, 면역세포를 데리고 다니면서 몸속에서 이상한 물질들이 있는 걸 다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3가지 기능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만병의 시작입니다. 모든 병,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병의 시작은 물 부족으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 말이죠, 암 환우의 공통분모가 평소에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은 이 암세포는 정상적인 면역세포가 가게만 가면 다 잡아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혈액이 끈적끈적 농도가 진해서 그 암세포의 현장까지 면역세포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매우 중요하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들 이제 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다 아실 텐데,
그러면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물 어느 정도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알고 계세요? 흔히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은 대답이 2리터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많은 강사들이 방송을 통해서 너무 많이 2리터 물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말이죠. 2리터의 물을 먹기 때문에 먹는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하루에 물을 2리터 먹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나빠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때 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 몸속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이에요.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이라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 종일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는 물의 전체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산할 수 없죠. 왜? 자기가 먹는 채소나 그 과일의 무게를 재서 측정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하루 종일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는 물량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울러 하루 종일 자기 몸속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물량을 계산할 수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원칙은 자기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야지 좋은 것이지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건강에 매우 나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름철에 수박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참 수박을 먹었어요. 특히 얼음 둥둥 띄어가지고 화채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죠? 자, 수박 그날 덥다고 해서 맛있게 많이 먹은 그날도 하루에 물을 2리터 먹는다고 물을 2리터 꾸역꾸역 마신 날은 그날은 물을 전체량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수박을 많이 먹은 날은 물을 작게 먹어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물과 마시는 물의 합신량이 2리터야 되는데 물을 많이 먹은 거죠. 따라서 그날 자기가 어떤 운동을 했느냐 또는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물 먹는 양이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가는 물량도 계산할 수 없고 들어오는 물량도 계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먹는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빠져나가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너무 짙게 노랗게 나왔다. 뭐 증거예요? 몸속에 물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제 그 사람의 몸속에 물이 부족해서 안에서 뭔가 막 문제가 생겨서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면서 까불고 돌아다니니까 몸이 살려고 얘야 물 좀 먹어라 하고 몸에서 살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따라서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되면은 적당량의 물을 마시게 되면은 약 10분 내지 15분 뒤에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는 걸 금방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비타민 B군을 드시거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게 되면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와요. 근데 그 노란색은 병아리 그 노란색이 있죠. 아주 밝은 노란색이고요. 내 몸에서 물이 부족해서 나는 노란색은 누런 노란색이라서 섞이면 금방 표시도 나고요. 그 밝은 노란색은 또 색깔이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소변 색깔이 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마셔라. 그런데 물을 또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요. 물 많이 마시면 좋다 해가지고 하루에 뭐 2리터, 3리터, 4리터 막 굉장히 물을 많이 먹는데요. 물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상한 시합을 하는 나라가 많았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말이죠.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회사의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물 먹기 시합을 했어요. 물 먹기 시합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의 장난감을 주는 그런 시합이었는데 28살짜리 두 아이의 엄마가 애들한테 평소에 장난감 못 사준 게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 라디오 그 방송에 시합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아이 장난감 타려고 물먹이 시합을 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시합에서 우리 2리터짜리 물병 있죠. 그 4개를 마셨어요. 8리터. 그 엄마가 심장마비로 즉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시키는 미네랄이에요. 근데 갑자기 물량이 왈칵 들어오면서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평소에 심장에 약했던 엄마한테 심장마비,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보통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평소보다는 힘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어지럽기도 하고 이러면 벌써 물이 부족해서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전기 발생이 작아지면서 인체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내가 물을 많이 먹는지는 어떻게 안다?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됩니다. 투명한 색깔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자기한테 필요한 물량은 철따라 틀리고 먹는 음식마다 틀리고 운동량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수시로 자기 소변 색깔을 확인해서 짙으면은 먹고 옅으면은 무색이면은 먹지 않는 방법을 취하게 되면 대개 하루에 1.5에서 2.5리터 사이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물 먹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언제 먹어야 할까? 제가 그래서 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좀 주기적으로 먹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 먹는 그 방법의 그 운동 이름을 3, 2, 1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각자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물 한 컵은 보통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물량 정도를 먹으시면 됩니다.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2는 뭔지 아십니까?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 1은 뭘까요?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 그럼 하루에 몇 잔인가요? 3잔이라고 또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그죠? 하루에 3끼를 먹으니까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 3끼가 6컵이죠. 잠자기 1시간 전 물 한 컵, 7컵.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마르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해서 7컵 내지 8컵을 정해진 시간에 물을 먹자는 거죠.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은 자기 장 속으로 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위에서 소화되면서 걸리는 시간이 약 2시간이 걸려서 2시간 뒤에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물 한 컵은 장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준다는 거죠. 잠자기 전에 1시간 전에 물 한 컵, 아침에 일어났는데 소변 색깔이 노랗고 목이 텁텁하다? 그 얘기는 잠자는 시간 7시간, 8시간 동안에 계속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날은 잠도 잘 안 와요. 제대로 잠을 못 취하고요. 꿈도 많이 꾸고요. 그래서 또 잠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중간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자기가 잠자기 1시간 전에 물량을 한번 조절해 보게 되면 어떤 날 좀 많이 먹고 작게 먹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게 되면은 한 3, 4일만 연습해 보게 되면은 밤에 일어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봤을 때 색깔이 정상인 물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3, 2, 1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에 물을 한번 먹어보자. 이해가 되십니까? 제한테 강의를 들었던 사람은 말이죠. 이 물강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디를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아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냥 안다고 이렇게 안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부탁을 드리냐면은 3, 2, 1에 3 가지고 물 잘 먹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펼쳐서 인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분이 제 강의를 들었구나. 그러면 저는 1로 대답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즘 말이죠. 길거리 가면은 참 심심찮게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저희들 수화를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물먹기 운동을 하고 있다. 한번 여러분들이 아이들이나 또는 어른들이나 가족들하고도 그런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물 먹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습관화를 시켜야 합니다. 물 먹는 부분을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 질문이 당연히 따라온 질문이 그럼 교수님 어떤 종류의 물을 먹어야 합니까? 도대체 정수기를 사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선생님 물 종류가 워낙 많은데 뭐 수돗물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자, 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물의 원수, 물의 시작이 되는 뭐 댐이나 강물이나 물이 깨끗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이제 그 수도관을 타고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파트에 들어오게 되면 큰 저장고 속에 물을 담았다가 다시 나오는 바람에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원래 자연이 인간한테 가장 좋은 물은 산 골짜기나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지하수라든지 이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샘물 같은 물들이 그 보통 우리 흔히 얘기하는 pH가 약 7.8에서 8.2가 되는 약 알칼리의 물. 그 물이 우리 인체는 가장 좋은데 그 물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물을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 물이 원수는 괜찮지만서도 아파트에 와서 저장되는 사이에 물이 오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한 정수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뭐 먼지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걸 좀 걸러주고 또 혹시 거기 있을지 모르는 뭐 염소라든지 소독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걸러내주는 정도 가장 싼 것 정수기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말이죠. 정수기가 피사면 피사할수록 영양가가 없는 물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정수기는 저는 한다면 가장 저렴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정수기를 만약 사용한다면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관리하지 않는 정수기는 일반 물보다도 오염된 물보다도 훨씬 더 더럽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정수기를 사용하셔서 걸러내는 정도를 가지고 이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끓이면 죽는 물이 되는데 생수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물을 끓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얘기 어떻게 해서 나왔나 하면요. 물을 이제 끓입니다. 물을 끓이고 난 다음에 그대로 식혀요. 식힌 물에다가 금붕어를 집어넣으면요. 고기가 비실비실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끓이면 안 된다. 생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물을 끓여서 드시라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물을 끓일 때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물을 드시라 그러면 도저히 맛이 없었어. 물에서 무슨 냄새가 나고 물 맛이 없어서 물을 못 먹겠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특히 물 맛이 없어서 나는 절대로 물을 못 먹겠다고 얘기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끓일 때 뭘 집어넣느냐? 현미를 넣어서 끓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현미. 자, 현미를 넣어서 물을 살짝 끓여서 그 현미를 다시 걸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미 넣어서 끓인 물을 그냥 두게 되면 현미가 퉁퉁 불어가지고 누룽지같이 되니까 말이죠. 걸러내버리고 걸러내게 되면 물이 아주 노란색이 나오거든요. 그 노란색의 물을 식힙니다. 식히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물을 좀 흔들어줍니다. 흔들어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이런 큰 양푼이 같은 데에서 물 한번 주르륵 붓는 거죠. 주전자 같은 데서 물 한번 주르륵 붓게 되면 물이 위에서 떨어지면서 낙차가 되면서 작은 방울이 만들어지면서 공기 중에 있는 물들이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산소, 용존산소 양만큼 다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들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는 어떻게 해요? 현미를 넣어서 끓여서 식혀서 그 다음에 폭포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폭포수를 만들어서 먹으면 물맛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물맛이 맛있을 수가 없고요. 더 재밌는 것은 그때 색깔이 있죠. 그죠? 현미가 넣어서 우려서 먹었던 그 색깔이 있죠. 그 색깔이 소변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다가 그 색깔보다 짙으면 물 먹고 그 색깔보다 또 옅으면 물을 먹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그 소변 색깔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물맛이 없다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 해서 꼭 저는 가장 간단한 정수기를 통한 물을 현미를 넣어서 끓여서 식혀서 폭포수를 만들어서 물을 한번 드셔보시라.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물을 뜨거운 물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차가운 물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체의 온도는 말이죠, 36.5도를 유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장은 약 37, 8, 9도 이렇게 좀 뜨겁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차가운 물을 먹게 되면 어차피 그 차가운 물을 우리 체온이 다시 뒷받침을 해서 물을 다시 체온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따라서 매우 뜨거운 날, 더운 날 물 한 잔, 차가운 물, 얼음물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차가운 물을 먹게 되면 물이 내려가는 그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 추운 날도 말이죠, 이 추운 겨울날도 오들오들 떨면서 그 얼음물을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차가운 물, 얼음물 한 잔 먹는 정도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추운 날까지 습관해서 찬물을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물의 온도를 좀 높여서, 가장 좋은 물은 손가락을 넣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우리 인체의 온도하고 체온하고 유사한 물이 가장 좋은 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요즘 이제 이 탄산수를 많이 먹잖아요. 탄산수, 여러분, 물에 탄산수는 거기 이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었는데 그게 이제 입속 안에서 이산화탄소 버블이 막 이렇게 방울이 만들어지면서 입안에 뭔가 신선감이 만들어지는 것이 탄산수예요. 그래서 뭐 입이 텁텁하다든지 뭐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탄산수를 한두 잔 먹는 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탄산수를 계속 탄산수만 먹는 사람들도 조금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에 이산화탄소만 녹아 있으면요, 물이 써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거기에다가 과일 향이라든지 단맛을 좀 집어넣기 때문에 그거는 물이라 그러지 않고 그건 뭐라 그러죠? 음료라고 얘기합니다. 음료. 여러분들이 차를 먹는 사람은 또 말이죠, 교수님 물 대신에 녹차를 먹어도 됩니까? 또는 교수님 물 대신에 커피를 먹어도 됩니까? 둥글레차를 먹어도 됩니까? 결명차를 먹어도 됩니까? 옥수수차를 먹어도 됩니까? 뭐 별별 얘기를 다 하시는데, 자, 결론은 녹차는 녹차같이 드십시오. 차는 차같이, 물은 물같이 드셔야 되는데, 지금은 차를 물같이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물은 차같이 홀짝홀짝 성의만 표시하고 있어요. 탄산수는 탄산수같이 음료를 즐기십시오. 탄산수는 절대로 물이 아니에요. 둥글레차는 둥글레차예요. 물이 아니에요. 따라서 둥글레차를 먹든 커피를 먹든 또는 뭘 먹든지 간에 항상 자기의 물의 양이 적절한지 하지 않는지는 소변의 색깔을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끓여 드시면서 몸에 좋다고 해서 별의별 걸 다 집어넣어요. 버섯도 집어넣고, 뭐 상황버섯도 집어넣고, 영재버섯 집어넣고,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또는 여성들이 말이죠, 한때는 옥수수 수염차, 다이어트에 좋다고 옥수수 수염차. 자, 옥수수 수염이나 그런 것들은 다 한약재입니다. 한약재. 여러분, 한약재와 음식의 차이는 뭐냐면은, 한약재는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은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차는 차같이 소량을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차를 물같이 벌컥벌컥 들이키고 또는 여러 가지 종류를 막 섞어가지고 혼합해서 만든 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차는 차같이 작게 드시고, 물은 그 소변 색깔을 보고죠, 자기 몸에 맞는 적정량의 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이 물 먹는 부분은 습관을 들이셔야 되거든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이 습관은 평소에 자기 가정에서 생활 패턴에서 이걸 습관을 시켜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에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 한 잔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물 한 잔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면역력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인데, 문제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한테서 가장 약한 부분의 질병이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물 한 잔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또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 현관문 열고 아내한테 어떻게 인사를 하고요?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그래도 당신이 얘기한 대로 3, 2, 1 방법으로 물을 먹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아내가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당신 멋쟁이야.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그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지,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의 바닥에 물천지가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어. 또는 요즘 겨울철 같을 때 동파가 되어서 물이 나서 거기서 막 물이 막 번져서 밑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물걸레를 갖고서 어떻게 바닥에 물을 빨리 닦아내야 되겠죠. 왜? 그냥 두면은 옆방으로 물이 넘쳐서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빨리 가서 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인체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증상은 바로 치료를 해줘야 돼요. 왜? 증상이 악화되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인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은 뭐예요? 그 화장실에 물이 넘치는 원인이 뭐예요? 수도꼭지에 고장이 났고 수도꼭지가 동파가 됐어요. 그러면은 바닥에 있는 물도 증상도 치료해야 되지만서도 원인 치료를 동시에 해야 된단 말이죠. 수도꼭지를 갈아줘야 되죠.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증상 치료도 해줘야 되지만서도 원인에 대한 부분들로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인체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냥 치료만 관심이 있어요. 치료만. 물이 부족해서 그 사람에게 이런 질병이 나타나는데, 질병 나타난 현상, 변비를 해결하려고 변비약만 죽으라고 먹고 변비 치료만 죽으라고 합니다. 그죠? 변비 치료를 해야 되니까. 왜? 치료하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변비 치료를 하기 위해서 관장도 해보고 또는 약도 먹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하는데, 물론 변비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서도 그 중에 만약에 물이 부족해서 변비가 됐다면은 치료를 하는 부분들은 지금 괴로우니까 치료를 해야 되지만 뭐예요? 물이 부족해서 변비가 생긴 원인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증상을 치료하는 것으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항상 증상을 치료할 때는 원인 치료도 동시에 같이 해야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런 기본을 회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물 얘기를 계속 하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무슨 신비한 물들, 암 환자가 먹으면 낫는다는 물, 또는 스티브 잡스가 먹었다는 물, 별의별 종류의 기능수를 다 얘기하는데, 물은 그냥 물입니다. 너무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물은 물이니까 내가 그동안에 먹었던 물 또는 부족했던 물을 채우는 쪽으로, 또 물 먹는 습관을 기르는 쪽으로 물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은 아마 생활을 바꾸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한 달 이내에도 엄청난 효과를 보실 겁니다. 제가 이 물 강의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제가 얘기한 대로 물을 먹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많이 저한테 그 연락을 주셨어요. 교수님,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몇 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 못했던 것들 물 먹고 나왔습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요. 면역력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시작이 물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물 한 잔으로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면역력의 향상 유지의 첫 번째 강의로서 물에 대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기 전에 한번 질문 나온 거 한번 볼까요? 평소에 물 섭취가 어려운 사람 대체할 식품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에게는 무슨 얘기예요? 저런 질문을 하신 분은 물 먹는 게 힘들다 이거예요. 물 먹기 싫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물을 대체할 식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벌써 대답을 아시잖아요. 없습니다. 질문을 해주셨지만 물을 대체할 식품이 없으니까 물을 드십시오. 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맛이 없다고요? 현미물 드셔보십시오. 물맛 없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물 못 먹겠다고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 물을 먹고 난 다음에 느끼는 그 행복은 누구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물 한 잔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을 원래대로 회복하고자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장 건강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장의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장 건강이 좋은지 나쁜지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변비나 설사가 너무 심하다. 둘째, 자기의 변 냄새나 방귀 냄새가 너무 독하다. 장 건강이 나쁘다라는 증거입니다. 면역력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시작이 물입니다. 각자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이는 뭔지 아십니까?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 이는 뭘까요?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 오늘부터 한번 물 한 잔으로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